안녕하세요. 예, 전범위 모의고사 3회차로 가겠습니다. 일부 약간 어려운 문제가 섞여 있지만은 실제 시험장 가면은 그런 문제 한두 문제는 꼭 접할 것이다. 이런 생각하면서요. 최대한 여러분들의 실력을 동원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의를 들을 때는 꼭 먼저 풀어보신 후에 강의를 듣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문제 10번 돼 있죠.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 이런 게 있죠. 그죠? 자, 그러면서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체평가 있죠. 중앙행정기관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에 대해서 하는데 자체평가위원회 구성해서 하되 자체평가위원회 3분의 2 이상 민간위원 돼 있고요. 그죠? 근데 재평가돼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은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은 국무총리가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했고요. 특정평가, 합동평가 반드시 구분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평가는요, 국정통합 또는 둘 이상의 중앙행정 관련 시책으로서 국무총리가 실시하는 것이고, 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일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 공공기관 평가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공공기관은 나중에 성과급 지급 이런 결정에도 이 평가 결과가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객관적이어야 되겠죠.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외비기관이 평가한다 했는데 국가의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평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평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1번 돼 있죠. 공공기관의 경우 외부기관이 평가해야 된다. 객관성 공정성 높이기 위해서. 그 다음 특정평가로 들어갔죠. 특정 시책되어 있는데 국정통합 둘 이상의 중앙력 관련 시책 등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 국무총리가 한다겠죠. 그 다음 정부 업무평가위원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외울 때 평가위원회는 그죠? 여기에 평이 쉬워 이렇게 제가 외우라고 하거든요. 평이 쉬워. 그럼 위원장 2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거잖아요. 그죠? 평이 쉬워 이겁니다. 그죠? 평이 쉬워. 대신 우리가 이제 규제개혁위원회는 바로 규제 혁파를 위해서 두두두 쏴버리라겠죠. 그죠? 그래서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을 구성한다.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 이게 나옵니다. 평가위원회는요. 평이 쉬워. 이렇게 해 두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한 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되어 있는데 잘못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이들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했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 4번 자체평가위원회 민간위원 비율 되어 있는데요.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했죠. 그죠? 그래서 객관성 공정성을 높이자 이 말입니다. 10번 내용 정답 3번으로 갈 것이고요. 암기 같이 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다음 11번 돼 있죠. 그죠? 낙감 20으로 돼 있는데 앞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이제 고지협재간 이야기하면서 이제 잘 알 겁니다. 맹구, 목표, 추상적, 업수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협상이란 말이 3번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집행자 상의 협상이냐 목표와 수단을 결정할 때 결정자와 집행자가 협상을 통해 결정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획득하기 위해서 결정자와 협상 흥정하느냐 이 내용이죠. 여기에 목표에 대해 집행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했을 때 이것은 말 그대로 목표 받아들이는 거죠. 지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적 위명에서는 이 목표의 바람직성에 동의하죠. 그래 협상형에서는 목표의 바람직성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정도까지 생각을 하면서요. 보시면 어려움이 없을 텐데 협상에 대한 설명은 옳은 거 돼 있죠. 협상이란 말만 내가 묶어서 문제를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제대로 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확실하게 구분해서 정답을 골라낼 수 있단 말이죠. 1번 하는 것은 결국 기술적, 행정적 협상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이건 지적 위명에서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 2번 돼 있죠. 일반적 목표를 지지하지만 지식이나 다른 확실한 결여로 인해 확실하게 표현할 수 없다. 이거네요. 그래서 정책 결자 일반 추상적 목표 지지돼 있고요. 그러니까 맹구 목표 추상적 없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 3번 하는 것이 관련 기업가형 얘기했죠. 4번 돼 있는데 결정한 정책 목표를 제시하긴 하는데 이럴 때 집행자가 무조건 그 목표의 바람직성에 대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목표와 수단을 결정할 때 결정자와 집행자가 협상을 통해서 결정한다. 이 말이죠. 그럼 협상형 돼 있는데 정답은 4번 가면 되겠습니다. 12번 돼 있죠. 특별지방자치단체요. 2번 바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내용 되면서요. 가장 관심 대상인 것이 이 특별지방자치단체와 이 지방조합을 구분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오. 이게 학문상으로는 바로 조합을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포함을 시키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상으로는 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조합을 바로 특별지방자치에 포함시킬 수 있다 없다? 포함시키기 어렵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왜 포함시키기 어려우냐? 내용이 다르거든요. 보세요. 특별지방자치는 특정 목적되어 있죠. 지방조합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격이 있다 했습니다. 규약을 정하고 지방의 의결, 규약 정하고 지방의 의결 좋은데 이것은 무조건 행안부 장관 승인이에요. 시도지사 승인 그런 게 아니에요. 행안부 장관 승인이고요. 이쪽은 시도는 행안부 장관 승인이고 시군구는 시도지사 승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행안부 장관은 설립 해상 규약 변경을 공고할 수 있다겠죠. 공고 수준입니다. 이쪽은 규약 변경인 것을 명할 수 있다 해서 말 그대로 명령을 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다음 조직이 달라요. 여기에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방의회를 둡니다. 구성지방자치의회 의원을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지방장은 여기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선출을 해요. 그런데 기존의 일반 지방자치장이 특별지방장을 겸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때 조합은요, 조합회의, 조합장 돼 있잖아요. 그죠? 하면 이럴 때 장과 의원은 조합회의의 위원이라든가 조합장을 겸임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해산, 이것은 설립사를 준용한다. 그 다음에 재산 처분, 이것은 관계라든가 또는 구성지방제 협의에 의해서 처분한다 했는데 바로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현행 지방자치법상으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와 조합을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요, 특별지방자치는 되어 있는데 1번은 뭐에 대한 설명이다? 그죠? 하나 또는 둘 이상 공동 처리되어 있죠. 그죠? 그럼 이것은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2번, 둘 다 법인격 있지요. 3번 돼 있죠. 그죠? 제가 바로 설치, 해산 또는 규약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돼 있는데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공고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고요. 4번 돼 있죠. 특별지방장은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여기에 특별지방의회에서 선출한다 했고요. 구성지방장은 특별지방장을 겸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나중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소속, 그죠? 직원들 있잖아요. 이들은 자체 공무원을 뽑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구성지방자치단체로부터 파견받아서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특별지방자치단체 직원들은 공무원입니다. 그러나 이 조합하는 것은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또 중대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정도 해서요. 12번 돼 있는데 옳은 것은 정답은 2번으로 가는 겁니다.